윤 체포영장 기각, 이정권 내란몰이 이 대역풍이 불 수도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를 한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을 함으로 해서 다시 재구속함으로 해서 이 지지층을 또 결집을 시켜서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일종의 내란몰이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이 선거 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리고 대선 때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내란 종식이죠. 내란 종식 그러면 그 상징적인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좌파에서부터 좌파 진영에서 그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첫 시도가 좌절이 됐습니다. 좌절이 됐습니다. 자, 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내란 특검이 밝혔습니다. 왜 내란 특검이 밝혔느냐 하면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제 신청을 했죠. 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어느 재판부가 이것을 심사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일단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를 했다. 자, 특검이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죠. 경찰에서 뭐 3번이나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특검이 해도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식의 이야기죠. 경찰 수사기관하고 특검 수사기관이 다른데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응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서 응하지 않았으니까 특검에서 해도 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단을 하고 체포영장을 그냥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을 위법성이 있다고 기각을 해버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니까 바로 28일 날 그러면 28일이면은 그 내일 모레 걸편해요. 28일 날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이런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저녁에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기각을 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응할 그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경찰과 달리 특검에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것이 기각이 됐는데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가 될 수가 없죠. 아주 무리하게 초반부터 뭔가에 쫓기던 뭐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그 타임 플랜에 맞춰서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였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 특검은 이렇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곧바로 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이게 완전히 지금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냥 순서도 없이 처음부터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이 응하지 않으면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체포영장부터 청구하고 이게 그러니까는 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그 전에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 이런 것은 그때 법원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석방을 했죠. 석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걸로 걸어야 되니까는 특검이 그때 그때 한남동의 공수처가 뭐 체포영장 영장 소핑해가지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또 그때 비상계엄 직후 비아폰에 대해서 비아폰 기록을 삭제했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고 그것이 아마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의 첫 시험대였죠. 첫 시험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이것을 법원이 어제 청구를 했는데 오늘 밤늦게까지 조금 전까지 검토를 하고 나서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고 담당 판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사, 밀행성, 이 보안이 있어야 되니까 담당 판사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원래 오늘 밤늦게 이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 결론이 나와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특검은 지금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발부되면은 바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지금 무리하게 뭔가에 쫓기듯이 어떤 이재명 정권의 이 타임 스케줄에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오늘 발부가 됐으면은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뭔가 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특검 수사 기간이 있으니까는 그 안에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하고 조급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한남동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있을 때는 그 공수처가 청구를 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막았을 수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경호처법에 따라서 막았을 수가 있었고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서 경호처법에 근거를 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죠.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지금 장소도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영장 집행이 들어오면은 별로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도 그때의 경호처가 아니죠. 이미 그 이재명 쪽의 경호처장이 다 가 있고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오늘 그 발부가 됐으면은 오늘 밤이라도 뭐 가서 신병을 확보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장이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이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까지 지금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그 전에 공수처하고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 특검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특검도 출국 금지까지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인신 재구속을 이 가장 첫 시험대로 삼았지만은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오늘 어젯밤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대응을 했습니다. 이 법원에 입장 의견서를 내고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다. 이렇게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체포영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특검 사무실의 위치도 모른다.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그리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영장을 그러니까 한 번도 조은석 특검이 한 번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영장을 친 이유가 그거였죠. 이미 세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소환을 통보를 해도 불응할 것이다. 이런 예단을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그런 예단을 해서 지금 경찰이 아니고 특검 단계로 넘어갔으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죠. 그런데 시간을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 하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다시 구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조급함에 이렇게 무리하게 소환 통보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어쨌든 특검 입장으로서는 첫 번째 시도가 완패로 끝났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다.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다.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그 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에서 오동원 공수처에서 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쇼핑을 하고 영장 쇼핑을 하고 했을 때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을 취소를 했던 겁니다.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또 절차적 정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첫 번째 시도부터 이것은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하고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이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든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이런 무리수를 띄웠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기대대로 조금 전에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리인단은 경찰에는 이렇게 그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적인 소환 요구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지만은 특검이 발족한 후에는 일정 조율을 거쳐서 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느냐? 자, 이런 논란이 오늘 계속 있었는데 조금 전에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8일 날 소환 통보를 했고 만약 28일 가지 않으면 또 체포영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시 계속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상당히 처음부터 좀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검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지금 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무리한 영장 청구 이 논란이 다시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특검 주변에서는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출범을 했죠. 동시에 출범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체포영장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환을 하는데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두 부부에 대해서 동시에 체포영장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벌써 청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 기각이 됐고 또 김건희 특검 쪽에서도 이 소환에 불응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강제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지금 급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환에 불응할 시에 원칙적으로 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아직 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 쪽에서 특검 소환이 특검이 이제 막 시작이 됐죠. 시작이 돼서 아직 어떤 소환 통보도 아직 안 했습니다.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벌써 소환의 통보에 불응을 하게 되면은 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세계의 특검이 앞다퉈서 막 여론전을 펼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초유의 상황입니다. 부부가 전직 대통령 부부를 놓고 서로 다른 특검들이 체포하겠어, 체포할 거야, 구속시킬 거야, 막 이러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고 이런 말씀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이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하고 나서 좀 2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무리하게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그걸 기각을 하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그 속보가 같은 내용입니다. 조은석 이제 그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거죠. 퇴짜를 맞으니까는 바로 28일 오전 9시 그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 첫 번째 시도, 조은석의 첫 번째, 자기는 나름대로 야심차게 시도를 했죠.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다시 확보를 해서 주도권을 잡고 막 밀어붙이겠다. 원래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사람이죠. 검사 시절에 문재인 때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겨뤘습니다. 경합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그 자리를 뺏겼죠. 그리고 문재인이 감사위원을 시켜서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을 하면서 그 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집권 때까지 이어져서 그때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이 좌파 그 입장을 대변하는 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인물을 민주당이 특별검사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조국당에서 또 한 명 추천을 했는데 이재명이 조은석을 딱 찍어가지고 지금 특검을 시킨 거죠. 그러니 조은석은 사적인 복수심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쪽에서 뭔가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갑자기 소환 통보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는 이런 무리수를 뒀다가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내란몰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가 대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을 좀 예고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죠. 지금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뭐 취임하자마자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그 염두에 두고 무슨 그 대법관 정원법을 법사위에 올린다든가 둘째 날에 세계 특검법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버린다든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김민석 강행을 오늘 지금 인사청문회 지금 파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도 그대로 지금 그 임명을 하려고 좀 준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본인의 이재명 정권의 뜻대로 다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본인의 재판이 사실상 다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착각이죠. 착각을 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왜곡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데서 하나씩 그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도 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는 마치 점령군이 인민재판하듯이 그런 상황이 지금 첫 번째로 철퇴를 맞은 것이죠. 그래서 대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오늘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김민석이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완전히 코너로 몰리고 낙마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죠. 자, 그것도 일종의 짬짬인데 이재명 정권과 조은석 특검이 짬짬이 같은 건데 자, 김민석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오늘 인사청문회 오늘까지 진행이 됐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중단 선언. 도저히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불실한 답변하고 그냥 오늘만 넘기면은 무조건 표결해서 임명을 할 거니까는 속된 말로 배째라스에게 인사청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이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중단을 시켰는데 또 8시부터 또 민주당은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안 열리고 있을 겁니다. 이 상태로 아마 파행으로 끝나고 무조건 임명을 하겠죠. 이재명이 무조건 임명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언젠가는 역풍이 붑니다. 언젠가는 아니고 지금 김민석은 이번 청문회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번 청문회는 배추하고 장롱속 돈하고 길고양이 이것만 남은 청문회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추는 그때 자기 그 스폰서에게 미국에서 있으면서 뭐 월 450만 원 받았다. 강신성 씨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말도 하지 않다가 그 무슨 뭐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배추 수확을 한 걸로 매달 450만 원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배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갑자기 길고양이 자기 그 모친의 빌라에 좀 이상한 그 전세가 막 계속 중복된 전세가 있었죠. 그 자기의 배우자하고 뭐 그러니까 사돈 사이에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무슨 뭐 길고양이를 그 새로운 배우자가 잘 거둬들여서 공간이 필요해서 그랬다. 이게 그냥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툭툭 던져놓고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까지만 넘어가면은 국무총리가 되니까는. 그리고 장롱속 돈 그 8억 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그러니까 아무런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고 이제 총리만 되면은 이제 자기는 끝난다. 이재명도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이제 임명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변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은석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이 서서히 풀었죠. 서서히 풀고 막 정권이 출범을 했고 우리 특검이야. 무려 검사가 120명 막 해서 하는데 일개 판사 한 사람이 이 체포영장을 기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런데 기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터질 겁니다. 김민석도 지금 이번에 밝혀진 범법 혐의들이 있죠. 범죄 혐의들이 있습니다. 뭐 이 채무 관계를 빙자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장모에게 그 새로운 장모에게 뭐 2억 원 생활비를 받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안 낸 것도 있고 정여세 안 낸 것도 있고 뭐 출판 기념회 하고 이렇게 해서 현금을 6억 내지 8억을 끌어들였는데 그걸 재산 신고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거 다 고발이 됐고 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 형사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이 상황에서 수사하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죠.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의 해체를 하겠다는 이 상황을 맞았는데 법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내란몰이를 하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것들이 대대적인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조짐이 오늘 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해서 일말의 그 가능성 같은 것을 봤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한번 물꼬가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져나가면은 결국 어디로 기착이 되느냐 하면은 이재명의 재판이 다시 돼야 된다는 쪽으로 기착이 되겠죠. 지금 이재명 재판 중단된 거 아닙니다. 5년 후로 된 거 아니죠. 추후 지정. 그러면은 이렇게 초반부터 막 권력이 누수가 되고 하면은 재판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